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구사 김건남입니다. 자, 벌써 이제 비대면 강의 8주차 됐네요. 지금 9번째 강의죠. 8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학교 방침에 의해서 한 학기 내내 비대면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목은.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얼굴도 못 빼고 그냥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죠. 자, 노인 전문 응급처치약 비대면 강의 8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간상동맥 질환 환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심전도 규맥 PPQT에 관련돼 가지고 좀 살펴봤는데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급성 심근경색을 평가하고 처치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심근경색의 심전도 소견, 지난 시간에도 ST 엘리베이션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중요한 게 대부분 심근경색 그러면 레프트 벤트리클 좌측 심실경색이거든요. 그런데 우측 심실경색의 심전도를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RV 임파이라고 하죠, 우리가. 우측 심실경색 심전도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우측 경색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후벽 경색, 포스테리어 임파까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왜냐면 RV 임팍이라든가 포스테리어 임팍 환자들은 NTG를 함부로 주면 큰일 나거든요. 컨트라 인디케이션이죠, NTG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심근경색 진단 기준이 뭐 있었죠? 심근경색을 진단하려면 일단은 전형적인 흉통이 있어야 돼요, 환자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OPQR ST를 해가지고 좀 비전형적인 그런 흉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자가 칩 컴플레인 자체가 좀 뭔가 스페시픽하고 흉통을 의심하게 하는 전형적인 흉통이 좀 있어야 될 거고, 환자의 호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관된 리드에서 연속으로 2개의 리드 이상의 심전도에서 뭔가 이상 소견이 보여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ST 절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뭐 TAV 인버전 또는 톨T, 초반에 나타날 수 있는 소견들도 있고, 또 심근경색을 시사하는 손상 당하고 있을 때 ST절 상승, 그리고 경색이 완전히 온 경우에는 이제 병적 추파,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연속된 2개의 리드 이상의 심전도에서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카디악 엔자임 그래가지고 마이오글로빈 CKMB,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트로포닌 I, 트로포닌 T, 이런 심근 효소, 우리가 이제 카디악 엔자임이라고 하죠. 이런 심근 효소 검사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진단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 그리고 심전도상에서 2개 이상의 연속된 리드의 어떤 병변, 소견, 그리고 피검사상에서 심근 효소, 요 3개 중에 2개 이상을 만족하면 우리가 어큐트 MI라고 합니다. 어큐트 마이오카디악 인팍션. 그리고 이 상황에서 EKG에 ST 분절 상승이 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스테미라고 부른다. MI는 만족하지만 S절 상승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non STEMI라고 부르죠.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간상동맥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심장
심장의 관상동맥은 보시면 이 대동맥이죠. 대동맥. 자, 대동맥에서 피가 어때요? 우리 몸으로 가기 전에 맨 처음에 가장 맨 처음 이렇게 관상동맥이 나와 양쪽에서. 그래서 크게는 라이트 코로나리 아터리, 그래서 우관상동맥, 그리고 레프트 코로나리 아터리, 그래서 좌관상동맥, 이렇게 두 개로 분포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코로나리 아터리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하나의 가지는 심장의 뒤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얘들은 또 아래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레프트 코로나리 아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또 회선지라고 해가지고 서컴플렉스 아터리,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서 나가게 되고, 또 우리가 아래쪽으로 나가는 안테리어 디센딩 아터리, 그래서 LAD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RCA, LAD, LCX라고 우리 흔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3베스라고 크게 말을 해요. 3베스. 라테랄 쪽, 전벽 쪽, 뒤쪽, 아래쪽, 이렇게 서큘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벽심근경색인 경우에는요, 이 주로 이 라이트 코로나리 아터리에 이 가지에서 피를 공급을 대략 한 70%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LAD라든가 LCX 쪽으로 해서도 30% 정도는 하벽으로 피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하박 심근경색이 온 경우에는 이쪽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왼쪽 이 관상동맥에 문제일 확률도 조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전도의 이 해부학적인 방향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2호도 심전도를 측정하는 원리를 이걸로 우리가 흔히 설명을 하는데, 리드 1이죠. 이 방향, 이렇게 가는 방향이 리드 1, 그리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리드 2, 리드 3, AVF, AVL, 여기죠. AVL, AVR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1, 2, 3를 우리가 표준 사지유도라고 하고, AVR, AVL, AVF를 우리가 어구멘티드 해가지고 증폭 시켰다. 그래서 이 A는 어구멘티드, 증폭 시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증폭 사지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벽이니까 이 아래쪽에, 심장의 아래쪽에 문제가 생겼겠죠. 요 아래쪽에 생긴 문제를 어때요? 반영하는 리드는 어디입니까? 바로 아래쪽이니까 리드 2, 3, AVF가 되겠네요. 2, 3, AVF 많이 들어보셨죠? 2, 3, AVF가 바로 인피리오 월, 하벽 심근경색을 반영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측벽 심근경색, 라테랄 월 MI 같은 경우에는 리드 1과 AVL, 리드 1과 AVL이 반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림브리드의 경우고, 이제 이 앞쪽이 경색이 온 전벽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코디알 리드, 그러니까 이제 체스트 쪽에 붙인 흉부유도 있죠. 흉부유도에서 반영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심전도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있겠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2, 3 AVF에 어떤 경색이 왔다. 그러면 하벽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로
우심실 경색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심실 경색도 동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심실 경색이 동반됐을 경우에는 환자의 처치가 확연히 달라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코로나리 아트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가 맞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피가 안 가겠죠? 여기가 맞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막히게 되면 여기도 피가 안 가고 뒤쪽도 피가 안 가요. 뒤쪽. 그래서 포스테리어 임팩도 올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QAV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문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 ST 분절 상승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기억하시죠? ST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 지을 때는 바로 ST 분절은 TP선, T파와 P파, 이 기준선, 베이스 라인을 먼저 찾고 여기에서 J포인트를 찾아야 한다겠죠. J포인트를 찾고 J포인트에서 작은 칸 2칸 0.08쪽 이동한 지점에서 측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이스 라인 기저면에서 1mm 이상 상승하게 되면, 이게 연속으로 2개 이상이 상승하게 되면 신근경색, STG 분절 상승이다 라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STG 상승 보이시죠? STG 상승. 자, 어디 있습니까? 바로 2, 3, AVF. 2, 3, AVF의 STG 상승이 보이고, 여기서도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이 케이지가 바로 2, 3, AVF가 연관된 리드예요. 합역을 반영하는 연관된 리드고, 이하고 상반된 리드가 상반된 리드를 우리가 프리코디알 리드라고 하는데요.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상반 리드를 우리가 상반 변화, 상반된 리드는 뭐예요? 바로 이 라테랄월은 원하고 AVL이죠. 원하고 AVL은 지금 보면 ST절 하강이 보이죠. ST절 하강이 보이시죠? 리드 원에서도 좀 약간 하강이 돼 있고, 그래서 이 ST절 하강이 상반된 리드에서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상반 변화, 그래서 리시프로컬 체인지라고 합니다. 리시프로컬 체인지. 그래서 이 ST 엘리베이션이 연관된 2개 이상의 리드에서 나타나고 상반 변화가 관찰되면 이것은 정말 확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환자는 하벽 심근 경색을 이 심전도만 보고도 사실은 거의 뭐 확진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그 규맥 PPQT 한번 해보세요. 규맥 PPQT. 맥박수 어떻습니까? 맥박수 규칙적입니까? 일단 규칙적입니까? 규칙적이죠? 규칙적이다. 맥박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들 잘 아는 계산법 있죠? 300, 150, 100, 75, 60, 50, 42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 환자는 하트레이트가 50개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초 용지에서는 RAV를 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뛰었잖아요. 그러면 6을 곱해준다. 86, 48. 하트레이트 48개. 48회 분당 48회 브라디카디아죠. 맥박수 느리다. 피파 보이나요? 피파 찾을 수 있나요? 피파가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피파가 좀 이렇게 피파는 정상인 것 같아요. PR 간격은 어떻습니까? PR 간격은 5칸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겠죠?
그런데 이 환자는 PR 간격이 좀 늘어나 있는 걸 관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PR 간격이 좀 늘어나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사진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좀 늘어져 있고, QRS 폭은 정상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AST 분절 상승이 2, 3 AVF에서 관찰이 된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보입니까? V6에서도 보이네요. V6, 그러죠? V6에서도 보이고, V4에서도 보이나요? 근데 이것은 좀 흔들려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SGR 하강 속에는 어디서 보이나요? SGR 하강, 리드 1, AVL에서 하강이 보이고, 그리고 V1, 2, 3에서 다 SGR 하강이 보이죠. 그리고 T파는 어떻습니까? T파 높이는 여기서 좀 상승했죠. 상승했습니다. T파가 체스트 리드에서 10mm, 여기서 5mm니까 큰 칸 한 칸 이상 상승했어요. 10mm 정도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T파가 또 뒤집어져 있죠. 여기서는 T파의 인버전 보이고, T파 뒤집어져 있는 소견 다 보이죠. 자, 이 환자는 그래서 인피리어월 MI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ST 분절 보이시죠? ST 분절. 자, 어디 보입니까? V1, 2, 3, 4, 5, 6. 어이구, 다 올라가 있어요. ST 분절 엄청 올라가 있죠? ST 분절 상승 다 보이시죠? 눈에 절명하게 보이시죠? 이걸 우리가 이제 광범위한 전벽 경색. 자, 그래서 완전히 그냥 레프트 이 코로나리 아테리가 아주 그냥 토탈로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중격, 전벽, 측벽까지 다 ST 엘리베이션이 보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정말 급사하기 딱 좋은 EKG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규맥 PPQT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맥 PPQT. 규칙적이고 맥박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66회 정상이라고 봐야겠죠? PR 간격도 정상인 것 같고, 피파도 정상이고, QRS 정상 폭이고, 중요한 건 SG 분절 상승이 V1, 2, 3, 4, 5, 6에 걸쳐서 아주 그냥 전반적으로 다 전벽에 신경색이 의심됩니다. T파도 보시면 V2부터 해가지고 톨티 보이시죠? 여기 톨티 2부터 5까지 그냥 다 톨티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뭐 전형적인 심근경색 환자예요. ST 분절 눈에 다 보이시죠? 제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ST 분절 상승 다 보이시죠? 그리고 리시프로컬 체인지 보이시고, 규맥 PPQT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하이퍼 어큐트 MI 그래가지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직은 ST 분절 상승이 어디 보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쪽에 체스트 리드에서 V1, 2, 3, V1, 2, 3에서 좀 상승이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상승이 아니에요. 톨티만 보이죠, 톨티. 근데 정말 패키드 톨티가 보이죠, 패키드 톨티. 이건 이제 초급성 심근경색으로 볼 수 있겠어요. 이런 환자들. 지금 심근경색이 온 지 얼마 안 된 환자예요. 환자 진짜 초급성입니다. 빨리 뭔가를 해줘야 돼요. V1, 2, 3.
안테로 라테랄 쪽에 지금 신경경색이 지금 막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환자들. 자, 이런 환자들이 좀 뭔가가 좀 딜레이 되고 그러다 보면요, 갑자기 그냥 VTEC이라든가 벤트리클 피브레이션 VPB 잘 뜰 수 있는 환자들입니다. 자, 구맥 PPQT 한번 해주시고, 이런 환자들은 빨리 필요하다면 이송 중에 이제 어떻게 이런 환자들을 평가하고 처치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이 시간에 이제 한번 배워보자 이거예요. 이런 환자를 만났을 때. 자, 우리가 MI 환자 치료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모나 세라피, 모나 치료 하시죠? 모나 치료. 근데 이제 그래서 뭐 M이 뭐예요? 바로 몰핀, O는 옥시젠, N은 NTG, 니트로그리세린, A는 알서피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한계가 있죠. 몰핀을 현장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구급대원한테는 저희가 몰핀 대신 모니터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이 모니터링을 빨리 하자. 그리고 O2 주고, 그럼 O2는 어떻게 줄 것인가? 그리고 NTG는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NTG 투여하실 때 NTG를 주게 되면 허혈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상동맥을 좀 확장시킬 수가 있고 관상동맥의 겉가지를 좀 확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들이 관상동맥만 조금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정맥들, 말초 정맥들까지 확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정맥들이 쫙 딜라테이션 되면 어때요?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있고, 또 반드시 컨트라 인디케이션, 그래서 이제 금기 사항이 있죠.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저가 90이 안 될 때, NTG 투여 전에, 또 혈압보다 30ml 이상 감소했을 때, 하트레이트가 느릴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섬액 그러면 분당 60회지만 증상이 있는 섬액 그래가지고 우리가 심토마틱 브라디카디아라고 하죠. 그러면 50회 정도까지 봅니다. 그래서 50회 밑으로 떨어지는 증상이 있는 섬액 환자들, 또는 너무 하트레이트가 빠를 때도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아그라라든가 뭐 시알리스 같은 그런 발기부전 치료제를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복용한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아스피린을 이제 현장에서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또 좀 좀 어렵긴 하긴 한데, 그래도 아스피린 정도는 또 주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스피린을 주게 되면 위장관 출혈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겠죠. 이 아스피린 부작용이 위점막을 깎아내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위장관 출혈 경력 이 부작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백경색, 임페리얼 MI 때 우쪽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때론 또 한 30%에서는 좌측 관상동맥이 막혀서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우심실 경색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동반될 확률도 있고 안 될 확률도 있어요.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심실 경색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전도를 찍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찍는 심전도는요, 좌심실만 볼 수 있지 우심실은 못 봐요. 왜냐, 우리가 그 좌심실을 포커스 해가지고 심전도를 찍기 때문에 좌심실을 보는 심전도예요. 그래서 우심실이 잘 안 보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심실 경색이 동반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신경경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그냥 NTG를 막 써버렸다. 하백신경경색인데 NTG를 막 써버렸는데 이 환자가 우심실 경색까지 같이 와 있다. 그러면 우심실 역할이 뭡니까? 우심실 역할은 우리 몸에서 정맥 한류를 받아서 정맥들이 오른쪽 심방과 심실 통해서 들어오죠. 그걸 모았다가 폐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맥을 담아주는 창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고 역할.
그런데 NTG라든가 몰핀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혈관이 이완돼 가지고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심실이 경색이 와가지고 힘이 없는 거죠. 우심실이 힘이 없으니까 비너스 리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비너스 리턴이. 정맥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잘. 그러겠죠. 그러면 먼저 우심실에 피가 차야 어때요? 우리 스탈링 법칙 아시죠? 빵빵하게 차야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덜 찼는데 나가는 피도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자심실로 들어오는 피도 적게 되고 악순환이 벌어지고 환자는 갑자기 쇼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실 경색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수액 공급도 충분히 해줘야 돼요. 혈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액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우심실 경색을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심실 경색이 있다 그러면 NTG 웬만하면 주면 안 돼요. NTG는 금기입니다. NTG는 금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먼저 하벽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하벽 심근경색을 알았으면 우심실 경색이 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의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심실 경색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벽 심근경색은 어때요? 2, 3 AVF의 에스트 엘리베이션으로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2, 3 AVF의 에스트 엘리베이션으로.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리버스 우리가 이제 EKG, 리버스 프리코디알 EKG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때요? 가슴 쪽에 붙이는 리드 V1, 2, 3, 4, 5, 6 리드 있죠? 그 리드를 1, 2는 그대로 놔두고 3, 4, 5, 6를 오른쪽 가슴으로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가슴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심실을.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이런 EKG가 보입니다. 규맥 PPQT 해보세요. 환자는 체스트 페인을 호소하고 있고요. 리듬은 규칙적입니다. 리듬은 규칙적이죠. 그리고 맥박수도 정상이고 피파의 너비라든가 간격도 정상이고 QRS도 정상이에요. SFT 분절을 봤더니 어때요? 2, 3 AVF에서 약간 1mm 정도의 디프레이션 하강이 보이는 하강.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프리코디알 리드에서도 V2 하강 돼 있죠. 하강이 많이 돼 있네요. 다 하강이 보입니다. 이 환자는 뭔 있겠을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디프레이션만 보인다고 해서 이게 전벽의 허열인가? 디프레션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허열도 이스케믹 체인지도 의미를 하긴 하는데 사실 이 환자는요 뒤쪽 심장의 하기저부 쪽으로 해서 포스테리어 쪽으로 해서 지금 이 환자의 임팍이 온 겁니다. 후벽 심근경색을 해볼 만한 소견이에요. 이 환자는 후벽 심근경색. 이 부분은 좀 이제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직 EKG를 잘 못 보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후벽 심근경색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EKG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리버스 EKG 찍는다고 했는데 이런 환자들은 또 필요하다면 포스테리어 쪽으로도 EKG를 좀 찍어볼 필요가 있거든 사실 이 환자들이. 자, 그래서 먼저 이게 이제 리버스 EKG. 자, 먼저 이 그림은 이제 리버스 EKG를 찍을 때 여러분들 어디에 이제 리드를 붙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통 EKG 찍게 되면 어떻게 붙입니까? 1, 2, 3, 4, 5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왼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리버스는 1, 2는 그대로 붙이고 3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3,
4, 5, 6. 이제 6는 이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V4R이 중요합니다. V4R. V3와 V4R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V4R은 어때요? 이 미드 클라비클 라인, 중앙 쇄골선이라고 하죠. 클라비클 가운데 라인과 다섯 번째 인터코스탈 머슬, 다섯 번째 인터코스탈 머슬이 만나는 지점에다가 V4R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 안쪽으로 V3, 4, 5 이제 R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V3나 V4R에서 우심실의 ST젤 상승 소견이 보이면 우심실 경색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포스테리어 환자들을 우리가 EKG 찍을 때는요, 이제 앞쪽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앞쪽으로 6개의 리드를 붙이잖아요. 체스트 리드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6개까지 왔는데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뒤쪽까지 가는 거예요. 뒤쪽까지. 예. 그래서 이걸 V6, V7, V8, 9까지 봅니다. 9까지. 그래서 보통 만약에 리버스 EKG를 찍었는데 V1에서부터 리버스 V1, 2, 3 여기에서 만약에 ST 분절 하강이 보인다. 그러면 어때요? 포스테리 EKG까지 한번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상동맥 우리가 이 환자에게 정확한 이건 현장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좀 하기는 힘들 것 같고 포스테리 EKG까지는 현장에서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병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찍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RV 임팍이라든가 포스테리어 임팍도 우리가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1급 문구사들이면 LV 임팍은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심전도로 알아낼 수 있지만 RV 임팍을 알아야 여러분들 어때요? 뭔가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나리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64세 남자 환자인데 조이는 듯한 양상 흉통이 있어 신고를 하였습니다. 혈압은 92에 70mm 모큐리 정도 되고 의식은 명료했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의 EKG를 찍어봤어요. 봤더니 이런 EKG 소견을 보였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규메 PPQT 환자는 일단 증상은 체스트 페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이는 듯한 전형적인 흉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심전도를 찍어봤더니 규칙적이죠. 맥박은 정상이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72회 정도 됩니다. 하트레이트 정상이고. 자, 피파의 너비는 3mm 3칸 정상으로 봐야겠죠. PR 간격은 5칸입니다. 5칸. PR 간격은 5칸인데 좀 늘어나 보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어디가 잘 보이느냐? 이쪽이 좀 잘 보이, 이쪽이 좀 잘 보이긴 하는데 그림이 좀 작아서. 근데 자세히 보면 한 5칸보다 살짝 늘어나 있긴 해요. 이쪽에서도 봐도 살짝 늘어나 있고 PR 간격이 좀 늘어나 있고 1도 방시 차단 정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아니죠. QRS 폭은 네일로우 QRS죠. 정상이죠. 좁은 QRS를 보이고 있고. 자, ST 분절 중요한 거. 어디 ST 분절이 있죠? 찾아보세요. ST 분절 상승. 리드 2 ST 분절 상승 있죠. 정확히 보면 몇 미리 정도 있냐면 한 2mm에서 3mm 정도, 2mm 이쪽은 한 3mm 정도 있습니다. 연속된 리드에서 2, 3 연관된 연속된 리드에서 연속으로 보이죠. 2, 3
또 연결된 데가 어디요? AVF죠. 2, 3 AVF에서도 STL 상승 보이죠. 그리고 리시프로컬 체인지 STL 하강 소견 보이고 있고, 네, 배터리 좀 충전 좀 했습니다. 자, 전형적인 하벽 신근 경색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스트 리드는 어때요? 이 V1, 2, 3 쭉 보시면 STL 상승 소견은 뭐 V6에서 살짝 상승 소견이 보이긴 한 것 같긴 한데, V6 저명하진 않고, 일단 이 환자는 하벽 신근경색이 의심돼요. 그래서 이제 BP가 아까 92 정도 됐으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NTG를 줄 수는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제 비아그라라든가 이런 어떤 발기부전 치료제 히스토리 체크하시고 하트레이트도 괜찮하고 혈압도 90 이상 되니까 NTG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환자한테 NTG 주게 되면 자칫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서 좀 유능한 응고사는 어떻습니까? 리버스 EKG를 한번 찍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리버스 EKG를 오른쪽 가슴으로 해서 리버스 EKG를 찍었더니, 자, 이런 EKG가 나왔습니다. 이게 리버스 EKG예요. 환자의 오른쪽 가슴으로 이제 찍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STG 상승 소견 2, 3 ABF 여전히 있고, 사지 유도는 안 바뀌겠죠. 리버스에서는. 왜? 팔다리에 붙인 유도는 안 바뀝니다. 뭐가 바뀌죠? 가슴에 붙이는 프리코디알 리드가 리버스가 되는 거니까 왼쪽 가슴으로 돌아가던 것이 오른쪽 가슴으로 돌아가니까 V3, 4R 잘 보시겠죠. V3, 4R. V3 봐보세요. STG 상승 보이시죠? 한 2mm 정도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V4, V4R입니다. 이게 V4R. 원래는 왼쪽 그 리플 밑에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 오른쪽 미들 세레브랄 미들 클라비클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5번째 인터코스탈 머슬에 붙인다겠죠. V4를 보니까 어때요? SG 상승 보이죠. V5도 보이죠. 이 환자는 지금 오른쪽 심실에 경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리버스 EKG를 찍고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환자는 우심실 경색이 있다. 이때 NTG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몰핀을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미국에서 파라메딕이 몰핀을 줘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혈압이 뚝 떨어지고요. 비너스 리턴이 안 돼버립니다. 심장으로 피가 잘 못 올라와 버려요. 심장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잘. 그러니까 이제 짜낼 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환자는 바로 쇼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될까요? 응급처치. 바로 플루이드 로딩입니다. 플루이드 로딩. IV 라인 잡고 500cc 로딩, 풀 로딩 해야 돼요. 일단은 먼저 빵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심실을 펴줘야 돼요. 쫙 펴줘야 돼요. 그리고 볼륨을 채워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RV 임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기하셔야 될 내용이다. 벌써 그냥 시간이 많이 와버렸네요. 그냥 지금 2교시 2교시 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상당히 시간이 오버된 거라서 제가 그냥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냥 쭉 이어서 3교시까지 연속으로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환자도 한번 보실까요? 자, 두 번째 환자입니다. 78세 할머니시고 이 조이는 듯한 양상의 어떤 흉통이 있다 신고를 하였습니다. 혈압은 140에 70. 의식도 얼럿 하셨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EKG를 찍어봤습니다. EKG 찍어봤더니 이런 EKG가 나요. 아까도 좀 한번 봤던 EKG 같은데요. 그렇죠. 규칙적이고 하트레이트도 정상이에요. 다 정상인 것 같아요. S절 엘리베이션이라기보다는 S절 하강이 막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죠. V 1, 2, 3, 4, 5에 걸쳐서 S절 하강이 보이고
자, 티파도 증상이고 연세가 있어서 이거 뭐지 넌스템인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투스 레베프도 다 하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하자면 전벽을 시사하는 전벽을 나타내는 이 앞쪽과 옆쪽 그리고 중격을 나타내는 게 심장의 자심실의 전벽을 나타내는 부위에서 다 ST질 하강이 됐죠. 아까 우리가 상반변화라는 말 제가 했죠. 2, 3 AVF의 상반되는 1 AVL이 2, 3 AVF ST 엘리베이션이 있을 때 어때요? 반대 리드에서는 하강이 보였죠. 전벽에 하강이 다 보인다는 것은 반대 리드가 어디요? 후벽이죠, 후벽. 전벽의 반대는 뒤쪽이죠. 후벽이죠, 후벽. 그러니까 후벽 쪽이 썩었을 때, 경색이 왔을 때 전벽 쪽에 이런 리시프로컬 체인지라고 봐야 된다 이거죠, 이걸.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앞쪽으로 EKG를 찍었잖아요. 뒤쪽은 안 보고 일단 앞쪽으로 찍었는데 앞쪽에서 다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허열 때문에 뒤집어졌나? 일 수도 있지만 어때요? 뒤쪽이 썩었는데 상반 변화로 이렇게 하강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뒤쪽을 의심하고 뒤쪽까지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쪽에 붙일 리드를 뒤쪽으로 돌려서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포스테리어 EKG를 찍어봤어요. 그리고 6번 다음으로 V7, 8, 9까지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7, 8, 9를 붙이고 이렇게 심전도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아요. 7, 이거는 V4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원래는 7이다, 8이다, 9다. 알겠죠? 왼쪽 가슴에 붙인 게 아니라 앞쪽에만 붙이고 뒤쪽으로 3개, 앞쪽에 3개, 옆구리 지나서 뒤쪽으로 3개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7, V7, V8, V9을 표시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ST질 상승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ST질 상승이 있잖아요. ST질 상승 보이네요. 네. 1mm, 2mm 정도의 ST 엘리베이션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환자는 어때요? 스테미예요, 스테미. 네, 넌스테미가 아니라 스테미 환자다 이거죠. 그리고 모나 치료 하셔야 됩니다. 모니터링 하시고 O2 주시고 O2는 SpO2 측정을 하셔가지고 94% 이상 나오도록 94% 정도만 유지하도록 주시면 돼요. 내잘 프롱으로 분당 4리터 주는 거죠. 막 숨쉬기 힘들다고 해서 막 마스크로 주시면 안 되고요. 막 100%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세츄레이션을 막 높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94 이상이면 괜찮아요. 하지만 94 밑으로 떨어지면 O2를 좀 주셔가지고 94 이상으로는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PCI가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환자에게 나타나는 바이탈 또는 심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VTEC이라든가 VPIP 어레스트 또 어떤 하이 디그리 블락 굉장한 그 섬액성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송을 하고 이 환자가 도착하는 병원의 의료지도를 통해서 또 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이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빨리 처치를 받을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시간적인 시간을 좀 벌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금성 간상동맥 증후군 특히나 노인 환자분들한테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간단하게 지나칠 수 있지만 RV 임팍을 의심해야 되는 소견들도 오늘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ST 상승도 알아보셨고 또 하벽경색에서 우리가 V4R 꼭 확인하셔야 리버스로 찍어봐야 된다. 그리고 후벽경색에서 V7, V8까지 해가지고 V9까지도 봐야겠죠. V7, 8, 9 붙여가지고 3개를 더 뒤쪽으로 붙여가지고 후벽경색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NTG 사용의 금기 사항까지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동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Acute coronary syndromes, or ACS, strike men and women, often after years of coronary atherosclerosis and plaque formation. Within the heart, as plaque forms, several clinical syndromes may also develop with varying degrees of coronary artery occlusion. Two of these syndromes are unstable angina non-ST 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or UA-NSTEMI, and ST 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or STEMI, which develops after a clot significantly or completely occludes the coronary artery. Either of these syndromes can cause sudden cardiac arrest and death. It's estimated that 70% of the deaths from these syndromes occur outside the hospital, making early recognition and rapid response essential. Welcome to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Acute Coronary Syndromes video. This video follows an evolving STEMI case from the moment symptoms begin through treatment following the ACS algorithm. Watch how emergency medical services, or EMS, and hospital personnel use the STEMI chain of survival to provide a system of care that recognizes and rapidly treats the underlying causes of ACS. You never go past me at the same time. That's like being drunk or something. Hey, guys. It's crazy. Morning, hey, Hugh. How are you? Okay, I guess you. Oh, you're great. Hey, we got your favorite donuts. Want one? No, not now. I'm not feeling so great. I got a little heartburn or something. Hey, suit yourself. More from me. Yeah. You must be feeling bad to turn down donuts. Can I get something else for you? I've actually got some antacids if you want. Oh, hey, thanks. Now, I'm sure I'm going to feel better once we get going this morning. Oh, yeah. See you in a minute. All right. Oh, man. What's wrong? My back and my chest. All of a sudden, it's like an elephant sitting on my chest. I got to sit down. I feel a little dizzy. Let me help you, bud. Besides nausea and dizziness, the symptoms of ACS can range from jaw and neck discomfort to a squeezing pressure in the chest that may spread to the back or down the left arm. Significant obstruction within a coronary artery may result in a STEMI. This obstruction deprives the heart muscle of blood and oxygen, which can lead to irreversible heart damage or death if not treated promptly. I'll be fine. You gonna be all right? I just got to catch my breath. What's wrong? Hugh's not feeling well. He says his chest hurts and he's feeling dizzy. Oh, man, it's killing me. You know, he hadn't been feeling good since he got here this morning. You think maybe it's a heart attack? Might be. I'm calling 911. Go grab the AED and first aid kit out of the break room. 911, what is your emergency? I think one of my employees is having a heart attack. I see you're located at 459 Industrial Drive. Where's the patient? He's right here. He's complaining that his chest hurts and he says he's lightheaded, kind of dizzy. Is he awake? Can you talk to him? Yeah, he's awake and able to talk. I'm going to dispatch paramedics to your location. The first step in the ACS algorithm involves the patient, bystanders, and medical personnel recognizing the warning signs of cardiac ischemia. Trained emergency medical dispatchers should use triage protocols to identify patients suffering a possible ACS. Dispatchers who suspect a heart attack should send help immediately. While waiting for EMS to arrive, dispatchers may advise patients to chew 160 to 325 milligrams of non-enteric-coated aspirin. This recommendation should be in line with approved medical protocols, and only if the patient has no history of true aspirin allergy or gastrointestinal bleeding. Paramedics are on their way. Stay on the line with me until they arrive. Do you have a first aid kit with you? Yes, I do. And I have our AED, too. Great.
Is the patient still conscious? Yes, he is. Okay, we don't need the AED right now. Ask him if he's had an aspirin allergy or if he's had recent bleeding from the stomach. Hugh, are you allergic to aspirin? No, Have you had any bleeding from your stomach lately? no, I haven't. No to both questions. Look in the first aid kit. If it has some aspirin, have him chew 2 baby or 1 adult aspirin while you wait for the paramedics to arrive. Do not give him coated aspirin. Time is ticking for the ACS patient as emergency crews arrive. EMS personnel should assess, provide early management, and initiate transport as soon as possible. Increased out-of-hospital time may worsen the patient's outcome. That brings us to the next step in the ACS algorithm: assessment, care, and hospital preparation. What happened? Well, he began having chest pains a few minutes ago while working. He's chewed 1 adult aspirin. That's what the lady on the phone told us to do. Sir, how are you feeling? Not good. It hurts. Feels like someone's squeezing my chest. Okay, we're going to help you out and reduce that pain, okay? Let's get his blood pressure and oxygen saturation. As providers treat the patient, they should be prepared to provide basic life support, including CPR and defibrillation. Half of the patients who die from ACS do so before arriving at a hospital. Supplementary oxygen should be given if the patient's oxygen saturation is below 94%. Administer aspirin if the patient hasn't taken any yet and there are no contraindications. It's critical that healthcare providers quickly obtain a 12-lead electrocardiogram. This pre-hospital ECG helps classify the patient into one of 3 groups based on ST segment deviation before they reach the hospital. Studies show that this initial ECG speeds the patient's diagnosis and shortens the time for reperfusion. Recognizing ST segment elevation on a 12-lead ECG takes training and practice because different thresholds exist for patients depending on their age and gender. For ongoing symptoms of ischemia, administer nitroglycerin tablets or sprays every 3 to 5 minutes, up to a total of 3 doses. Monitor the patient's blood pressure between each dose. Before giving nitrates in any form, make sure that there are no contraindications, such as severe bradycardia, tachycardia, or hypotension. Also confirm that the patient hasn't taken any phosphodiesterase inhibitors for erectile dysfunction in the last 24 to 48 hours. Right ventricular infarctions often present as inferior wall STEMIs on a standard 12-lead. For these patients, healthcare providers should acquire a right-sided 12-lead to evaluate for right ventricular or RV infarction. If RV infarction is present, nitrates in all forms are contraindicated. If RV infarction cannot be confirmed, providers must use extreme caution when administering nitrates. If the patient receives nitroglycerin but does not experience pain relief, healthcare providers can consider giving morphine while monitoring the patient's blood pressure and respiratory rate. Use morphine with caution for patients with unstable angina. If a STEMI is suspected, EMS should notify the hospital or transmit the ECG for interpretation. County Medical, this is Rescue 1. We have a STEMI alert. 57-year-old male, chest discomfort started about a half hour ago. His recent vital signs are BP 104/78 millimeters of mercury. His heart rate is 96 per minute, and his pulse ox is 95%. He chewed a 325 milligram aspirin and received 2 sprays of nitroglycerin, but is still complaining of chest discomfort. The 12 lead shows ST segment elevation of 3 to 4 millimeters in leads B1 through B4. Our ETA to your facility is 10 minutes. Rescue 1, the emergency physician's here and heard your initial report. We'll activate the heart alert system, notify the cardiologist and the cardiac cath team. We'll see you in a few minutes.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recommends that EMS personnel transport patients suffering from a STEMI to the closest appropriate facility that provides reperfusion without delay. With this advanced notice, hospitals can speed treatment of these patients, increasing their chance of survival. Did you get the ECG? Yeah. After we last talked to you, we administered 1 more spray of nitroglycerin. Pain's down to 2 out of 10. Other than that, he's stable. Yeah, looks like a STEMI. I've activated the PCI team and alerted the cardiologist. Sir, I'm Dr. Green, your emergency physician here. We're going to be getting you into a room and getting you checked out. Okay, go. When the patient arrives at the ED, we move to the next step in the ACS algorithm.
Reperfusion goals for STEMI patients include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or PCI, within 90 minutes of arrival, and fibrinolytics within 30 minutes of arrival. The appropriate therapy is defined by patient and center criteria. Within the first 10 minutes of arrival, the ED staff should provide an immediate assessment of the patient. This includes checking vital signs, obtaining a brief targeted medical history, completing the fibrinolytic checklist, and obtaining blood studies, including electrolytes, coagulation tests, and initial cardiac markers. The staff should also obtain a portable chest X-ray within 30 minutes of arrival. Let's get some stat blood work, CBC, coagulation studies, electrolytes, cardiac markers. Get radiology stat for a portable chest X-ray. I've paged cardiology, and we'll let them decide on the adjunctive therapies. Mr. and Mrs. Young, I've asked Dr. Redmond to come up. She's an excellent cardiologist. She'll be consulting with you, so you'll be in very good hands with her. Okay? All right. Adjunctive treatments include continuous nitroglycerin infusion, unfractionated or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beta blockers, clopidogrel, and glycoprotein inhibitors. For a STEMI patient, time is critical. The longer the delay to treatment, the greater the amount of myocardial damage. Studies show ED evaluations are responsible for as much as 33% of the delay in time to treatment. What have you got? You page cardiology? 57-year-old male, ST segment elevation of 3 to 4 millimeters and leads V1 through V4. No contraindications for fibrinolytics. He's been in the ED for about 15 minutes. MI started about 45 minutes to an hour ago. He's had 325 milligrams of aspirin and received 3 nitroglycerin sprays. Yeah, looks like a clear case. The cath suite's already been notified. They're prepping for primary PCI now. The final link in the STEMI chain of survival is treatment. The preferred reperfusion strategy for STEMI patients is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atients meet the 90-minute window from ED arrival to balloon inflation in the catheterization lab. Hi, Mr. Young, Mrs. Young. How are you feeling? I felt better. Yeah. Well, I'm your cardiologist, Dr. Redmond, and I want to talk to you a little bit about what's going on, okay? I've reviewed your test results, and it appears that you have a blockage in one of the arteries to your heart. To open up the artery, we need to do a procedure called PCI that's going to help reestablish the blood flow to the heart. The sooner we do the procedure, the less damage that may be done to the heart, okay? Okay. I understand that Dr. Green has already discussed the procedure with you.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No. I understand. I'm ready. Okay. We're going to take good care of you. I'll see you in the cath lab. Thank you. Okay, now what are we doing? Hook some of these. PCI opens the blocked artery with a tiny balloon. Then a stent or metal scaffold is inserted to maintain blood flow to the heart. When choosing between this reperfusion strategy and fibrinolytic therapy, hospital personnel must consider a number of factors. Studies show that treatment delays increase mortality in both groups, regardless of the reperfusion strategy chosen, but were more pronounced among those patients receiving fibrinolytic drugs. In these cases, the more time that goes by, the more heart muscle that is lost. The better EMS systems and medical centers work together, the faster they can deliver treatment, the more heart muscle and patients can be saved. Okay. Hey, guys, it's Hugh. Hey, welcome back. Hey, good to see you. Good to be back. So how you doing? Did you make it through it okay? Yeah, no, I mean, it was a heart attack. They said I had some big blockage, and those doctors saved my life. But they said you guys got the credit for recognizing I had a heart attack and calling as quickly as you did so they could help me. Hey, we're just glad to have you back. You're looking much better, by the way. Yeah, well, the docs told me to lay off the donuts. My wife's got me eating right, and she makes sure I take a daily walk. No way. I don't believe it. Well, guys, we should probably get to it. Hugh, we'll see you in a minute, buddy. It's great to have you back, bud. Good to see you, bud. 네, 동영상 잘 보셨죠? 저도 오랜만에 보는 동영상인데, 미국
ACLS 강의할 때 사용한 동영상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봐도 참 잘 만든 동영상 같아요. 저 동영상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010년 가이드라인 나오면서 만들어진 동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만들어진 동영상 같습니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 환자, 스테미 환자의 이 생존의 사슬에 따라서 현장에서부터 구급대원이 도착하고 응급실 단계, 그리고 최종적인 중재수를 받는 데까지 쭉 이어지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이 지난 시간과 오늘 이틀에 거쳐서 심근경색 환자를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사실은 정말 심근경색 환자들, 급성심근경색 환자들, 어큐트 MI 환자들 생존율은 응급구조사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정말로 현장에서 어레스트도 많이 나고, 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못했을 때 환자에게 가해지는 데미지는 실로 어마어마하죠. 죽고 살고의 문제잖아요. CPR이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잘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빨리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적절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구급대원에 의해서 지금 12유도 심전도를 측정하고 병원으로 준송하는 게 지금 시범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아마 보편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여러분, 이제 우리 연구사들의 역량도 늘어났지만 책임도 따라서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심전도를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지 않냐. 그리고 오늘 살펴봤던 RV 임파크에 관해서도 좀 모르고 있던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과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지금 보이시는 이 심전도 있죠. 이 심전도 12유도 심전도, 전형적인 가슴 흉통, 조이는 듯한 흉통을 호소하는 70세 남자 환자분의 할아버지의 심전도입니다. 이 심전도를 이제 통증이 있어서 출동한 구급대원이 이 심전도를 처음에 찍었습니다. 이 심전도를 규맥 PPQT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ST절 상승이라든가 특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이니셜 EKG는 사실 이건데 제가 잘못 보여줬네. 이 EKG입니다. 이 EKG에 대해서 규맥 PPQT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의심되는 질환도 기술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최선의 처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으셔가지고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환자의 EKG를 리딩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의심되는 질환을 찾고 거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추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수업을 1교시, 2교시, 3교시 나누지 않고 그냥 쭉 다이렉트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심근경색과 더불어서 정말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신경학적인 문제, 뇌경색이라든가 여러가지 신경학적인 문제를 평가하고 검진하고 응급처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환자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뇌졸중 환자들 병원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또 얼굴을 못 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하고 숙제도 내고 발표도 시키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힘들지만 또 잘 이겨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